네, 시그널픽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의 공천 배제 결정을 바로잡아달라고 다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입장 발표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일단 항고심 결과를 본 뒤에 거치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당을 향한 최후 통첩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우선 이제 제 문제를 둘러싼 시각을 제가 조금 네.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요. 네. 제 개인의 무슨 권리가 침해돼서 이렇게 자꾸 싸운다. 무소속 나올 거냐 말 거냐 이런 데 좀 언론이 관심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싸우는 것이 우리 당이 지금 서너 차례나 공천을 잘못해서 선거를 폭망하고 그것이 우리 당 대통령의 탄핵으로 다 이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공하는 당이 되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두세 번 실수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와서 전국을 들쑤셔서 자유행위를 하고 해놓고 갔어요. 서울, 경기, 충북, 울산, 부산, 대구 온통 우리끼리 자유행위를 하고 이래놓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2년 뒤에 총선에서도 또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공천 시스템을 바로잡고 확실하게 해놓자 그것인데 네. 이 당사자가 아니면 싸울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면.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 거듭되는 실패가 공천 대란에 있고 이것을 제가 싸워서 바로잡겠다는 것이 목적이지 제가 무슨 무소속 나가느냐 이 안에서 경선하느냐 이것은 네. 그 다음의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특히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대표 체제 그 자체라는 얘기도 있다라면서 지도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를 향해서도 결단을 요구했는데 어제 혹시 회견 후에 장 대표가 연락이 오거나 얘기를 나누신 바는 없으신가요? 아니 연락이 없습니다. 없고 연락을 할 수가 없지요. 할 말이 있어야 연락을 하죠. 네. 이거를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만나자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말이 일체 없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못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정현에게 비난이 가는데 이정현을 기용한 사람도 당대표이고 그것을 당대표가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한 것도 당대표이거든요. 네. 우리 당은 공천 때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험하게 표현하면 망나니 혹은 청부살인업자를 공관위원장으로 데리고 와서 이 난장판을 쳐놓고 나면 책임은 공관위원장이 지고 잠적해버리는 거 말고 당대표는 일체 책임을 안 졌어요. 이런 일을 이번에도 되풀이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큰 선거를 앞두고 윤의계인이라는 시대착오적인데 매여 있는 이 당대표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최강의 멘탈, 최강의 안면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본 당대표 중에서 정치를 대단히 잘못 알고 있거나 대단히 잘못 배운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인천에서 윤상현 의원부터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우리 이 당의 가장 큰 문제이고 선거의 가장 장애물이라고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했다 그래서 불쾌하다 했다면 아직도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불쾌감을 드러낸데 우리 당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고 그 혼자 그냥 고집대로 하는 거죠. 네. 뭐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인천에서도 이제 쓴소리가 나왔는데 장 대표가 불쾌감을 드러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고 실제로 당장 지도부에서는 변화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부의장님은 향후에 어떻게 당 지도부를 향해 좀 촉구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 제가 이제 최강 안면, 최강 멘탈이라는 게 그런 거죠. 당의 지지율이 선거를 앞두고 어떤 조사에서는 18%까지 내려갔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깔아뭉개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선거 폭망하고 나면 지금까지 그만두지 않은 당대표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선거 끝난 뒤에도 또 당대표를 그냥 하든지 또 출마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조소가 없는데도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튼 뭐
최강입니다. 최강 멘탈로서는.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이 18%까지 얘기하신 거는 어디 조사일까요, 혹시? 그 조사가 우리 당 지지도 18%, 민주당 48% 나온 것이 있어요. 제가 네. 정확하게는 어느 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이건 18%까지 내려간 것은 공공연하게 인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한국 갤럽 조사네요. 네, 갤럽 조사군요. 저희가 출처를 예. 확인해서 고지사항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상황을 조금 가정한 질문이지만 법원에서 혹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혹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항고로 다투는 이유는 내 권리 구제도 목적이 있지만은 네. 이 지금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똑같은 저는 2016년에 이항구 위원장의 공천이 이 파행 장난이 그걸로 그치고 우리 당이 고쳐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끊임없이 되풀이 돼요. 되니까 법원이 개입해서 이렇게 하면 바로 제지된다는 전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제하고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는 모든 공천 파행이 다 절차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법원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정당 민주주의는 살아날 수 없고 이 법치주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부터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정당의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한낱 그냥 장식에 불과한 것이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너무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언론은 자꾸 무소속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만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제가 우리 당의 공천을 바로잡을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게 할 그리고 공천이 잘 되어서 우리 당이 선거에 승리하게 할 토대를 만드는 싸움이다. 네. 이것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도 사실 당의 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진숙 전 위원장과도 좀 의견을 나누신 바가 있으신가요? 저희들 전화로도 대화를 나누고 이러고 있죠. 있는데 엄청나게 분개해 있어요. 컷오프라는 게 이 꼴찌들을 잘라내는 제도지 이 지지율이 높다고 잘라내는 컷오프는 우선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네. 자체 형용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컷오프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 말장난이에요. 실제로 민주당은 김부겸 전 총리를 이제 후보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자구도로 갔을 때 혹시 다자구도로 가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점도 고민을 하고 있지요. 있는데 늘 분열돼서 민주당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참아라 이것 때문에 네. 그런 상황까지도 공천하거나 당 지도부가 보고 반발하지 못할 거다. 이걸 지금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되면 잘못을 제공한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이 맞지. 그 잘못된 공천을 성공 못해서 나온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풍토는 우리 당을 점점 수렁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투표로서 단일화를 시켜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네. 그 다음에 당이 어쨌든 무소속으로는 못 나오고 국민의힘을 찍을 것이라는 오판을 했다면 그것을 고쳐줘야지요. 어제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공천구조를 만들고 방치한 세력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계속 무소속 출마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당이 계속 변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조금 전 시민들이 단일화를 시켜줄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 개인이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잘못된 공천을 온몸으로 막아 싸우고 우리 당이 제대로 정비되도록 해야지. 이것이 되풀이 되니까 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2016년, 2020년, 2024년 우리 당 공천 한번 온전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큰 선거를 앞두고 공천 때문에 당내 이렇게 분란이 생긴 경우를 보셨습니까? 이거 고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집권하지 못하고 다수당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신 뒤에 최종 판단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도 좀 더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안 될까요? 네, 하셔도 됩니다. 이미 배가 기울어져서 침수가 시작되었는데 네. 그냥 배만 남아 있으라고 한 세월호 선장이 있었어요. 우리 당의 지금
이 상태가 똑같다. 지지율 18%까지 내려가고 전국에서 대구를 지키느니 마느니 가는 상황에서 선결집 지도부 비판하지 마라. 세월호 선장과 뭐가 다릅니까? 이 이야기를 제발 좀 장 대표가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장 대표 향한 메시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